자동차 세시 정비 실습 11주차 1강 수업을 담당할 공욱 교수입니다. 목차는 교과목 학습 개요, 두 번째는 교과목 주요 학습 목표, 세 번째는 교과목 주요 학습 내용 순으로 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목 학습 개요입니다. 이거는 앞차시에서도 계속 했기 때문에요.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우리 학생 여러분들께서 한 번씩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교과목 학습 목표는요. 마찬가지 지난 차시하고 똑같이 이제 밖에 관련된 내용을 계속 수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표는 밖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라고 잡았습니다. 자, 이제 밖에 이제 평형이 나옵니다. 자, 밖에 평형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자, 우리가 타이어가 고속으로 회전하겠죠. 우리가 뭐 100km를 간다든가 뭐 80km를 간다든가 가게 되면 이게 회전하는 부분이니까 밸런스가 이게 맞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밸런스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정적 평형이 있고요. 지금 대표적인 게 그다음에 동적 평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정적 평형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한번 보죠. 타이어가 정지된 상태의 평형이며, 정지되어 있을 때 얘기입니다. 타이어가 움직이지 않았을 때. 정적 불평형에서는 바퀴가 상하로 진동하는, 자, 상하로 진동하는 트램핑, 상하 진동 현상을 일으킨다라고 했는데, 타이어를 이게 타이어라고 이렇게 보시면 반을 딱 잘랐을 때 이렇게 위에 아래 무게가 똑같아야 되겠죠. 네,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적 평형이 맞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게 안 맞으면 트램핑, 다른 말로 상하 진동이라고 합니다.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동적 평형이라고 합니다. 동적 평형은 회전축을 좀 회전하는, 우리가 도는 겁니다. 이거 회전축이니까 이게 주행하고 있는 거겠죠. 옆에서 봤을 때 평형, 즉 회전하고 있는 상태의 평형이다. 동적 불평형이 있으면 바퀴가 좌우로 흔들리는 심의 현상이 발생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퀴를 타이어가 예를 들어 이렇게 돼 있으면 얘를 반을 절반을 잘랐을 때, 이렇게 잘랐을 때 여기에 무게랑 또 이쪽의 무게랑 이쪽의 무게랑 다 같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안 맞으면 바퀴가 좌우로 이렇게 막 이렇게 떨어요. 꼭 우리가 차가 주행하고, 자, 차가 앞차가 주행할 때 뒤에서 간혹 어쩌다가 보면 허브 너트가 풀려갖고 바퀴 잠근 그 너트가 튕겨져 풀려갖고 바퀴가 흔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렇게 좌우로 흔들리는 거를 심이라고 봅니다. 심이.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런 평형을 꼭 두 개, 정적 평형과 동적 평형은 꼭 맞추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바퀴 이제 로테이션이 있습니다. 로테이션의 얘기는 바퀴는 어느 정도, 자, 우리가 타이어를 장착을 한 다음에 주행을 합니다. 근데 일정 시간 주행하다 보면 바퀴가 똑같이 마모가 되질 않겠죠. 얼라이먼트가 안 맞아서 어쨌든 4개 바퀴가 똑같이 마모될 수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맞아요. 공장에서 처음에 나오는 거 아니면 내가 새 타이어를 맞춰놓고 새 타이어를 끼운 다음에 얼라이먼트 다 볼 때는 다 맞는데요. 우리가 주행하다 보면 도로 상태라든가 아니면 뭐 충격, 내가 어디에 충격을 부딪혔다든가 그러면 이 얼라이먼트가 안 맞아 버립니다. 그래서 그럴 때가 이런 바퀴를 한 번씩 로테이션을 합니다. 자, 보시면 물론 뭐 바퀴 바뀌기 전에 너무 얼라이먼트가 틀어지면 바퀴 바꾸어서 될 일이 아니고 얼라이먼트 다시 봐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도로만 주행하고 있을 때는 한 번씩은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로테이션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퀴는 설치된 위치마다 마멸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설치 위치가 동일하지는 않겠죠. 동일하지가 않으며 도로 여건, 앞바퀴 얼라이먼트, 하중의 분포도 있겠죠.
왜냐면 우리가 자동차 타고 다니면 운전자는 항상 타고 있잖아요. 자동차 운전자. 근데 조수 동승석 같은 경우나 뒷좌석은 비릴 때도 있겠죠. 내가 혼자 운행할 때는. 그러니까 하중의 분포라든가 이런 것들도 차이가 있겠죠. 그다음 운전 방법. 운전을 조용히 타느냐, 아까 같이 막 급가속을 하고 막 고속 이렇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그 마모 상태가 변화가 되겠죠. 따라서 정기적으로 점검,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점검을 좀 하셔야 되고요. 각각의 마모를 보완할 수 있도록 그래서 6,000에서 한 8,000km마다 이렇게 그 주행마다 그 위치를, 그러니까 바퀴를 교체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 요거 바퀴 교체할 때 아까 비대칭 타이어 같은 거 설명을 했었죠. 전 시제에 저 1강에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앞뒤를 바꾸면 안 되겠죠. 앞뒤, 그러니까 대각선을 이렇게 바꾸면 안 됩니다. 앞뒤 이렇게 그냥 앞 뒤로 바꿔야지. 그 대각선을 이렇게 바꿔버리면 방향이 바뀌어 버리겠죠. 그래서 그런 걸로 바꿀 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6,000에서 한 8,000km마다 위치를 교환해야 됩니다. 그래야 타이어가 골고루 마모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바퀴 로테이션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승용차 이렇게 바꾸는데요. 제일 흔한 승용차가 이렇게 만약에 비대칭 타이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이렇게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은 타이어는 뭐 여기 이렇게 서로 지그재그 이렇게 바꿔도 됩니다. X자로 이렇게 바꾸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타이어 이제 공기압 경보 장치입니다. 자, TPMS라고 그러죠. 요즘 차들은 어떻게 돼요? 전부 다 TPMS가 어지간하면 다 안전적이기 때문에 다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인지 한번 일단 내용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타이어 공기압 경보 장치는, 즉 TPMS는 안전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타이어 압력 변화를 경고하기 위해 타이어 내부의 휠에 탑재된 개별 센서로부터 타이어 내부 압력을 측정하여 이를 실시간 무선 송신하고, 어디로 송신하면 계기판에 있는 그쪽에 계기판에 송신합니다. 그래서 수신 모듈에서 압력 저하를 감지합니다. 감지 시 이를 클러스터, 계기판 클러스터라고 하죠. 표시하여 운전자에게 경고해주는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아마 여기 학생들은 잘 모르겠죠. 저도 예전에 운행 처음에 차를 구매해서 주행하다가 타이어가 펑크난지를 모르고 주행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타이어를 폐기시켜 버렸지만, 타이어가 이제 펑크가 나지 않습니까? 펑크가 딱 나면 바로 교체하면 상관없는데 이걸 모를 때가 있어요. 특히 요즘 타이어는 레디얼 타이어다 보면 저속으로 할 때는 확실하게 쏠립니다. 한쪽으로 펑크가 났을 때는. 근데 주행 중에 펑크가 나버리면, 주행 중에 펑크가 나면 거의 잘 모릅니다. 특히나 90km, 100km를 달리면 차가 약간은 쏠리긴 하는데 그렇게 확연하게 쏠리지는 않습니다. 둔한 경우 같은 경우는, 이게 그런 거에 둔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냥 모르고 그냥 주행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타이어를 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타이어 공기압 경보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 뭐 계기판에 불이 들어오니까 운전자들은 편하게 내 타이어가 문제가 있구나, 아니면 내 타이어에 공기압이 부족하구나 알고 바로 조치가 가능하겠죠. 자, 이렇게 계기판에 이렇게 압력, 요거는 압력, 이렇게 경보장 압력 센서 이렇게 여기 다 이렇게 바퀴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개가 있겠죠. 4개. 계기판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경고등입니다. 경고등. 타이어 저압 경고등. 압이 적을 때 경고등이 됩니다. 점등 조건. 타이어 압력이 규정치 이하 시 점등한다. 압력이 예를 들어서 규정 압력이 32다. 그럼 32 이하가 되면 불이 들겠죠. 그 다음에 소등 조건. 꺼지는 조건입니다. 공기압이 경고등을 소등시켜주는 기준 압력보다 올라가게 되면 꺼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참 편한 것도 있지만, 근데 압력 맞추기가 이게 까다롭습니다. 하다 보면 특히나 뭐
딱 세팅해서 요즘 디지털로 그렇게 입력하기가 딱 규정 압력을 이렇게 해놓고 하는 건 모르겠는데 수동으로 우리가 압력을 맞추려고 그러면 4개가 다 맞지 않으면 계속 경고등이 압력차가 생겨도 경고등이 들어옵니다. 이 4개 공기압을 맞추기가 그냥 저걸로 기계 우리가 사람을 이걸로 하는 거는 상당히 맞추기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그 요즘 디지털 기계 같은 거 세팅해 놓으면 쉽게 되지만 그렇습니다. 옛날 그런 타이어 공기 압력 그 누는 주입기계 같은 거는 이거 맞추기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자, TPM에서 타이어 경보 장치의 경고 조건 및 표시 방법이 있습니다. 시스템이 ECU 센서의 외부에서 결함을 감지했을 때 약 1분 정도 전멸 후 처음에 전멸 꺼졌다 들어왔다 꺼졌다 들어왔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점등한다. 불이 들어옵니다. 시스템이 ECU의 결함을 감지했을 때 약 1분 정도 전멸 다시 꺼졌다 들어왔다 꺼졌다 들어왔다 이렇게 되겠죠. 점등한다. 시스템이 센서의 결함을 감지했을 때 약 1분 정도 전멸 후 점등한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TPMS 경고등이 이제 꺼지는 조건은요. 고장 코드가 해결되었을 경우 경고등은 소등되며 고장 코드는 과거 고장으로 저장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 고장, 그러니까 가지고 있습니다. 이슈는. 그럼 이걸 뭐 진단기로 해서 이걸 지워줘야 되겠죠. 진단기로 해서 지워줘야 됩니다. 그 다음 운행 중에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면 고장 코드가 해결되었을지라도 다시 점검해야 한다. 그래서 이걸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서 이게 들어오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재점검을 꼭 해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TPM에서 센서입니다. 센서인데 주행 상태. 센서는 주행 시 매 1분마다 타이어 정보를 송수신하고 타이어 압력을 매 15초 주기로 측정한다. 계속 송수신하는 거예요. 정보를 주고받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정행 상태. 센서는 정차 시 정지해 있을 때입니다. 타이어 정보를 송신하지 않으며 60초 간격으로 타이어 압력을 측정한다. 60초 간격입니다. 정지해 있을 때는 60초 간격. 그럴 때 주행할 때는 15초 이런 간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동 학습 상태. 센서는 15분 이상 정차 후 주행 시 33초 주기로 정보를 송신하고 10.8초 주기로 타이어 압력을 측정한다. 자동 학습은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오프 상태는 제품의 입고 시 센서의 활동이 없는 상태로 타이어 압력, 온도, 배터리 상태를 측정하지 않는다. 오프 상태일 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게 빼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센서가 이렇게 확대된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타이어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착이 된 TPMS가 있는 차인지 아닌지는 그냥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검은색 고무가 아니고 쇠로 스틸로 되어 있으면 이거는 TPMS입니다. 이런 것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부분이 이 부분 말고요. 여기 부분이 까만식으로 이렇게 고무로 되어 있다 그러면 TPMS가 없는 차량입니다. 자, 리시버 또는 뭐 TPMS ECU라고도 하는데요. 이 리시버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TPMS는 운전 조건들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압력 변화를 경고하기 위해 자동차 타이어의 압력과 온도를 모니터한다. 처리된 데이터로부터 산출된 메시지들은 한 개의 경고 램프를 통하여 클러스터에 보인다. 계기판 쪽에 보이시겠죠? 계기판 쪽에. 병행으로 리시버는 입력과 출력 신호들에 대한 에러로 평가를 수행한다. 주차하는 동안에 모니터를 한 압력도 제공받는다. ECU는 센서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처리하고 타이어들의 상태를 결정하며 운전자에게 리시버 라인 또는
하드와이어 컨트롤 라인을 통해 요구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PMS ECU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TPMS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작동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동학습은 각 주행 시 한 번만 발생한다. 자동학습 과정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4개의 센서와 센서 ID 기억을 장치에 입력한다. 그러니까 한번 끝나면, 성공적으로 끝나면 4개, 센서가 4개가 있죠. 그 아이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한다는 거. 자동학습이 끝날 때까지 공기압 저하 및 공기 누출이 있을 경우 이전에 학습된 센서 및 각각의 휠 위치가 감지된다. 예비 타이어, 팽창 및 TDC, 고장 코드죠. 아까 배웠던 TDC는 고장 코드입니다. 상태는 표시되지 않는다. 고장 코드는 표시되지 않는다. 새로운 센서를 학습하기 위한 일반적인 조건. 이게 뭔 얘기냐면 센서가 고장이 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사고로 인해서 뭐 타이어 교체를 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자동학습은 속도가 20km 이상일 때 작동한다. 리시버는 센서가 일시적인 것이 않는 것을 확정해야 한다. 새로운 센서를 학습하기 위해 걸리는 일반적인 시간은 20km per hour 이상의 속도에서 최대 10분까지다. 탈거된 센서에 대한 학습을 지우는 일반적인 조건입니다. 이제 센서를 이제 학습을 지우는 20에서 30km per hour 속도에서 10분 미만을 주행한다. 차량의 속도 및 리시버에 입력된 센서의 수에 달려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했고요. 자, 이제 4W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4휠 드라이브라고 하는데요. 개요는 먼저 네 바퀴가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4WD는 앞뒤 네 바퀴가 모두 엔진의 동력을 전달하는 방식이다. EWD에 비해 추진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험한 도로, 경사가 매우 가파른 도로 및 도로 및 미끄러운 곳을 주행할 때 효과적이다. 여기도 그렇고 모래길도 좋겠죠. 바닷가나 이런데 바퀴가 네 바퀴 다 돌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좋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4WD는 파트타임 방식과 풀타임 방식, 올휠 드라이브 방식이 있습니다. AW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번 거기에 대해서 자, 우리가 엔진이 이렇게 동력이 여기서 생기죠. 엔진이 동력이 생기면 그 동력을 어디로요? 변속기를 거치죠. 변속기 거쳐서 일반적인 FR 차량 같은 경우에 뒷바퀴로 이렇게 동력이 전달되는데 4WD는 여기에 트랜스퍼 케이스를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동력을 하나는 뒷바퀴로 구동이 되고 하나는 다시 앞으로 전륜으로 이렇게 보내줍니다. 그래서 네 바퀴가 이렇게 구동이 되게끔 해주는 건 장치입니다. 자, 파트타임 4WD는 EH 또는 4H 그 다음에 4L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상시에는 EWD로 운행을 하다가 자, 눈길이나 오프로드 마치 필요할 때 수동으로 4W로 전환한다. 파트타임 4WD는 평상시에는 EWD로 평상시에는 두 바퀴만 구동합니다. 구동하기 때문에 연료 소비 면에서는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운전자가 그때그때해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스위치로. 그래서 운전자의 판단에 의해 직접 조작해야 하므로 편리성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자동은 아닙니다. 내가 일일이 조정을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풀타임입니다. 풀타임 4WD는 4H 또는 4L
구성이 상시 4W. 그러니까 상시로 돕니다. 얘는 항상 4바퀴가 항상 돌고 있다는 거. 평상시에는 4H 모드로 EWD와 같은 운행하다가 도로 여건에 따라 앞, 뒷바퀴로 구동력이 자동적으로 분배된다. 상시 4WD이므로 우수한 접지력을 확보할 수 있지만 EWD에 두 바퀴가 주행하는 것에 비해 연료가 다소 크다. 그 다음에 이것도 있지만 소음도 두 바퀴 도는 것보다 4바퀴 도는 게 소음이 좀 더 큽니다. 소음도. 그래서 이런 장점들만 있는 게 단점도 있습니다. 근데 장점이 더 많죠. 그 다음에 올휠 드라이브 AWD는 풀타임 4WD와는 달리 항상 앞뒤로 구동력이 이렇게 배분이 됩니다. 4대6 정도로. 그래서 엔진이 동력이 분배된다. 예전에 상시 4W 항상 4바퀴를 구동하므로 연료 소비율이 컸다. 이렇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또 VDC라는 게 있습니다. 요즘 차량 자세 제어 장치라고 했죠. 이런 것들 연계해서 최적의 주행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자, 4WD의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험한 도로를 주행할 때 한쪽 바퀴가 구동력을 상실하더라도 동력 전달이 가능하다. 왜냐면 4바퀴가 다 돌고 있기 때문에 한쪽이 상실하더라도 나머지 3개가 돌기 때문에 동력 전달이 원활하게 되겠죠. 그다음 눈길이나 모래길에서 부드러운 주행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가장 큰 이런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 영화나 TV 이런 데서 보시면 바닷가나 차가 바닷가에 바퀴가 빠진 경우가 있죠. 모래 바다 들어가면 해수욕장 같은데 아니면 겨울철에 보시면 눈 오면 어떻게 돼요? 오르막길에 승용차들이 잘 올라가던가요? 막 갈리자로 가든가 막 앞바퀴가 막 헛돌죠. 그런 것이 있는데 요 4WD 같은 경우는 4바퀴가 돌기 때문에 이게 아주 전혀 안 일어나는 거 아닌데 적게 일어나고 어지간하면 다 주행하는데 별 지장이 없이 가능합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경사가 심한 언덕길이나 내리막길을 주행할 때 차량 무게중심 변동에 따른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바퀴 구동력 배분으로 미끄러운 도로면에서의 타이어 접착력. 자, 접착력이는 어떻게 보면 로드홀딩 같은 얘기인데요. 달라붙는 거죠. 바닥에 도로하고 타이어하고 달라붙는 건데 이게 잘 달라붙어야 그러니까 접지가 잘 돼야 접지력이 좋아야 뭐 제동력이라든가 직진성 이런 것들이 좋겠죠. 그래서 이런 걸 향상시켜서 직진성이 향상이 됩니다. 4바퀴 구동력을 배분으로 큰 사이드 포스를 발생시켜 선회할 때 유리하다는 거. 그 다음에 이런 지시등이 이게 들어오는데요. 보시면 지시등은 4W 하이와 4W 노 지시등이 계기판에 설치되어 있으며 운전자의 선택 스위치 선택에 따라 점등 또는 소등된다. 또 4WD 고장이 발생하면 4WD 하이와 4W 노 지시등을 동시에 점등시켜 장치 이상 여부를 알려주자. 요 동시에 점등해서 장치가 이상이 있다라고 운전자한테 알려주겠죠. 자, 4W 지시등이 이렇게 사진 속에 있는데요. 여기 보면 클러스터에 여기도 있죠. 4WD 이렇게 4WD 노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계기판에 들어옵니다. 자, 4WD 선택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이 스위치는 운전자 의지에 따라서 4W 하이를 하든지 4W 로우를 하든지 이게 스위치가 있어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2륜 구동, 그러니까 4WD라는 것은 앞뒤 4바퀴가 다 도는 거고요. 2WD는 2바퀴만 이렇게 도는 겁니다. 앞바퀴만. 그래서 이렇게 선택 여부를 TC에서 입력 시키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간단하게 여기서 배워왔고요.
세부적으로는 좀 안 들어갔습니다. 이게 그냥 너무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요. 그냥 간략하게 나와 있는 것들만 한 번씩 이렇게 읽고 넘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